안녕하세요. 단계별 시스템을 통해 IOCP 배우기. 이번에는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4단계에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보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4단계의 주 핵심은 네트워크와 로직 처리하는 부분을 각각 다른 스레드로 분리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스레드 그리고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보면 예, 일단 IOCP 기본 스레드는 워크 스레드에 하나 있죠. 보면 저희가 그래서 이 스레드에서는 get compression Q라는 걸 이제 계속 호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스레드 하나가 아니죠. 복수의 스레드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수를 이건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가 어떤 비동기 완료가 끝나면 여기에서 결과값을 받아서 그 비동기 완료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리시브인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도착했다는 뜻이죠.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패킷을 처리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단계까지는 보면 그래서 이 IOCP를 다루는 스레드, 즉 네트워크 IO 스레드 쪽에서 네트워크 처리도 하고 이 패킷도 처리. 패킷을 처리한다는 건 이제 저희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게임 서버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클라이언트 보낸 요청을 처리하고 요청을 처리하는 건 로직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IOCP를 다루는 스레드 3단계까지는 IOCP를 다루는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처리 그리고 로직 처리 패킷 처리 이걸 다 했는데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스레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보면 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개큐 컴프레션 Q를 호출하는 이 IOCP 스레드 지금 멀티 스레드입니다. 멀티. 요즘 보통 4코어가 많으니까 모트도 이거는 4개 정도가 돌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패킷을 받아서 패킷을 처리하면 이 패킷을 처리하는 로직 부분은 이제 여러 스레드 동시에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락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 우리가 처리할 컨텐츠 쪽 로직 쪽 부분은 그래서 이 IOCP를 해서 처리하는 스레드에서 사실 패킷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보면 안 하는 그렇게 아닌 다른 방법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저는 좀 처리의 간편성이나 그리고 이 IO 스레드는 IO 작업만 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로직 처리만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스레드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직을 처리하는 스레드고요. 다시 말하면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죠. 그러면 이 말은 이 IOCP에서 리드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그걸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이쪽 스레드로. 여기에서는 어떤 뭐 Q로 할 때 여기에서 보낸 데이터가 Q에 담기면 여기서는 Q에서 데이터를 바로 와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4단계의 핵심은 잠시만요. 예, 4단계의 핵심은 네트워크와 로직과 스레드 분리되고요. 그것도 하나는 샌더를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와 로직 스레드 분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에코는 안 그렇지만 어떤 로직을 처리할 때 보면 특정 클라이언트한테 여러 번의 패킷을 보낼 수도 있겠죠. 보면 여러 번의 이제 샌드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비동기 iOS는 샌드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샌드가 완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일한 버퍼 하나를 샌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덮어 쓰여지게 되겠죠. 앞에 보낸 데이터가 그 상대방 그 클라이언트에 도착하기 전에 그 덮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4단계인데요. 그래서 4단계는 크게 차이가 이게 일단 에코소프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에코소프에 보면 메인부터 볼게요. 메인에서 보고 반대 리슨하고 서버 런을 호출하는데 그럼 서버 런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패킷이라 그러니까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그래서 이 스레드를 가보면 여기는 어떤 Q를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크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쓸 수 있는 데이터면 사용하고 쓰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Q에 아무 데이터도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잠을 이제 이 스레드를 잠재웁니다. 이게 잠 안 주고 놔두시면
Q가 될 때가 없으면 계속 공회전돼서 CPU 소모량이 엄청 많이 오거냐. 사실 아무 일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처리할 데이터가 없을 때 CPU가 불필요하게 공회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무런 처리할 것이 없을 때는 잠시 잠을 재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함수를 따라보면 이게 패킷Q라는 데이터도 가져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 이거 아까 스레드죠. 하나의 워커 스레드. 그리고 IOCP에서 스레드. 이거는 이제 IOCP 쪽 스레드에 호출할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스레드와,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되는 스레드와 이 함수를 호출되는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락을 잘 걸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10법 11에서는 무텍스라고 되어 있죠. 락을 걸어서 이 Q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 이제 그 Q 데이터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그래서 IOCP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IOCP 할 때도 스레드를 만들죠. 보면 워크 스레드를 해가지고 네트워크 IO 스레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죠. 워크 스레드.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워크 스레드나 IOCP 쪽, 그러니까 네트워크 IO 작업을 전용으로 하는 스레드고요. 이 스레드를 호출하는 스레드로 한 개가 아니고 복수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get 컴프레이션을 호출하고 있다가 어떤 비등기 IO 작업이 완료되면 그 큐에 쌓여있는 것을 들고 와서 그때 잠깐 깨어나죠. 계속 자고 있다가 그 대기 시간을 제가 인피니트 무한대로 해놨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IO 완료된 IO 작업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게 만약에 리시브다, 받기 작업이었다, 그럼 on 리시브 이거 호출하면 아까 우리 에코 서버에 이 함수가 호출되죠. 우리가 3단계에서는 on 리시브에서 뭐가 호출되면 여기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보냈거든요. 보면 에코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바로 안 보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IO 스레드가 있고 패킷 처리하는 스레드 두 개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이 받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Q를 사용해서 Q에다가 담아줍니다. 이 받았던 것을. 그리고 받았던 데이터는 정보도 좀 남겨줘야 되겠죠. 이 받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크기는 얼마인지, 누가 받았는지. 이래야지 처리하는 쪽에서 그 보내준 클라이언트한테 뭔가를 보낼 때 보낼 수 있겠죠. 누가 보낸지 알아야지. 그래서 Q에 넣고, 그럼 이 에코 서버, 아까 에코 서버에서 에코 서버 클래스에서 만든 스레드 플러스 패킷, 여기서는 이제 Q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여기에서는 있으면 있는 걸 주고 없으면 그냥 빈 데이터 줍니다. 그 빈 데이터. 그래서 이 부분이 호출되면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 사이즈 0이니까. 그래서 0이 아니면 뭔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온 리시브를 통해서 온 데이터를 이 큐에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어. 지금 현재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건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에코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실제적인 우리가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든다면 이 부분에서 이 패킷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패킷의 요청 번호가 뭔지, 어떤 요청인지를 확인해서 그 요청에 맞는 로직을 처리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인데 4단계에서는 좀 더 데이터 파일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좀 더 만들어지고 각각의 클래스가 자기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인프라 가지고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세션 쪽 그 부분이 그 클래스화 돼서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 인프라 했고요. 제가 이 ST라는 거 붙였는데 이건 사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붙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걸 보고 학습하실 때는 이런 이름도 좀 괜찮은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름 쓰시면 안 되고 이 좋은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샌드를 보시면 아까 에코서버에서 보면 이건 에코서버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뭐 어떤 패킷인지 확인하고 그 패킷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샌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샌더의 메시지를 가보면 이 에코 서버가 IOCP 서버 클래스를 상속받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샌더 메시지를 가보면 되겠죠. 샌더 메시지 여기 있습니다. 이 샌더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누가 보냈는지 클라이언트 인포, 클라이언트 객체를 알아놔서 그 객체에 있는 다시 샌더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IO 샌드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요거 지금 3단계하고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여기는 보면 보낼 데이터를 동적 할당을 해서 여기에 담아줍니다.
3단계에서 했던 거 보면 3단계는 IOCP 서버에 있죠.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샌드 메시지 여기도 샌드 메시지. 여기는 그냥 클라이언트 인포에 있는 그 샌드 버퍼 우리가 만들어둔 거 있죠. 큰 버퍼 하나. 그 부분을 쓰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낼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 복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냥 폰트로 연결해주고 IO 요청을 하고 비동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3단계에서는. 근데 4단계에서는 달라진 게 이 보낼 데이터를 이 부분에 동적 할당을 하고요. 이 동적 할당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낼 데이터를 복사하고 카피몬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비동기 IO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됐을 때는 요 이제 IOCP 컴프레션 쪽에 보면 그래서 또 여기도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3단계하고 잠시만요. 그래서 포커스를 쓰죠. 여기서는 그래서 샌드가 됐을 때 샌드 완료가 됐어요. 이게 샌드 완료입니다. 이거는 샌드 완료가 됐을 때 아까 동쪽 할당된 부분을 이렇게 딜리트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제 메모리를 생기겠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3단계하고 좀 달라졌고요. 제가 좀 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모든 샌드 할 때마다 동쪽 할당을 했는데 실제로 이건 사실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동쪽 할당이 벌어지고 할당하고 할당 해제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4단계에서는 3단계보다 좋은 것 중 하나는 3단계는 만약에 1번 클라이언트에 샌드를 하고 이게 완료되기 전에 또 샌드를 해버리면 앞에 그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이상한 데이터가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4단계 이 샌드는 샌드 할 때마다 동적 활동을 따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샌드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이게 컴프리션 되기 전에 이걸 또 함수 호출해도 데이터가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동적 할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4단계는 IO, 네트워크 IO 스레드와 패킷 처리한 스레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킷 처리 스레드는 또 하나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패킷 처리할 때 뭐 락 같은 그 필요도 없죠. 그냥 다 되고 있죠. 그냥. 그리고 샌드 부분도 샌드 버프 쪽을 기존에 하나의 버퍼를 재활용했던 게 아니고 매번 새로운 버퍼를 동적 할당하고 하기 때문에 앞에 샌드를 했던 게 완료되기 전에 또 샌드를 해도 데이터가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는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설명은 이것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